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많은 분들께서 가슴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결혼식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하객알바라는 단어조차 모르셨던 한 어머니가 우연히 미용실에서 알게 된 며느리의 진짜 모습. 네일샵 운영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유흥주점 경력, 그리고 가정을 파탄낸 전적까지. 한 어머니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나선 진실 찾기 여정.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공감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65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제 가슴속에 묻어두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며느리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가을 우리 아들 민호가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더니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같이 저녁 먹어요. 그렇게 처음 만난 혜진이는 참 인상적인 여자였습니다. 강남에서 네일샵을 운영한다는 그 아이는 단정한 옷차림에 똑부러진 말투, 그리고 눈웃음이 참 예뻤어요.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공손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 오빠한테 정말 많은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첫 만남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혜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녁 내내 그 아이는 제게 관심을 보이며 질문도 많이 했어요. 우리 민호가 어릴 적 이야기를 들으며 웃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그 후로 혜진이는 종종 민호와 함께 집에 놀러 왔어요. 가끔은 혼자서도 들러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오기도 했죠. 명절에는 차례상 준비도 도와주면서 살갑게 챙겨주는 모습에 저는 이 아이라면 우리 민호와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교제한 지 1년 만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혜진이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와 함께 웨딩홀도 보러 다니고 음식, 시식회에도 같이 참석했어요. 바쁜 민호를 대신해 혜진이가 저와 함께 결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혜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살포시 펼쳐지고 베일 너머로 보이는 그 아이의 미소가 마치 천사 같았어요. 우리 민호도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이 어찌나 듬직해 보이던지 저는 감격의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민호 오빠랑 닮으셨어요. 혜진이가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결혼식 도중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이 서로 어색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혜진이 친구들이라는 젊은 여성들 몇 명이 모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서로 별로 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혜진이 친구라는 여자 2명이 복도에서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가면 되지? 3시간은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시 끝나고 바로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먼저 가도 될 거야.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친구들끼리의 사적인 대화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자 신부 측 테이블 몇 곳이 어느새 비어있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방명록을 쓰고 축의금을 낸 사람들 중 일부가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찍 자리를 뜨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그래도 그날은 아들의 결혼식,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떠날 때 제 마음은 아들을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 같아 한편으론 서운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맡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민호와 혜진이는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가 살림살이도 봐주고 반찬도 해다 주면서 며느리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의문들이 나중에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본 그 어색한 하객들, 서로 잘 모르는 듯한 친구들, 그리고 일찍 사라진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의심들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이 이토록 큰 상처를 받기 전에 미리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지난 일을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 후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어떻게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혼식 뒤로 몇 달이 지나고 민호와 혜진이는 제법 안정된 신혼생활을 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는 여전히 네일샵을 운영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게 되어 두 사람 모두 순탄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동네 미용실에 파마를 하러 간 날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은 20년 넘게 다닌 곳으로 원장님과는 이제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늘 그렇듯 머리를 감고 파마약을 바르고 로드를 감는 시간, 저는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민호와 혜진이가 여행 다녀온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제주도에 다녀왔다며 찍은 사진이었는데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넘기고 있는데 옆에서 파마 로드를 감아주던 미용사 영희 씨가 제 핸드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됐나 봅니다. 어머, 사모님. 이 여자분 혹시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영희 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 얼굴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혜진이야. 왜 그러니? 영희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로드를 손에 든 채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그 여자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웬 말인가 싶어 영희 씨의 표정을 살펴보았지만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네가 우리 혜진이를 알아? 영희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실은 혜진이 예전에 인천 쪽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한때 혜진이랑 친했었거든요. 혜진이랑 저랑 몇몇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혜진이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됐습니다. 혜진이는 네일아트를 전공하고 줄곧 그 일을 해왔다고 했는데요. 아니야. 혜진이는 네일샵 운영한다고 했어. 그리고 집안도 괜찮다고 했고. 영희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확실해요. 혜진이 23년 전까지만 해도 벨라라는 이름으로 인천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영희 씨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우리 친구 무리 중에서 미정이라는 친구 남편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사업하는 분이었는데 혜진이가 그 남편을 꼬셔서 거의 집안 살림을 다 날릴 뻔했고 심지어 돈까지 뜯어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 남편이 정신을 차렸지만 그 일 이후로 우리 친구들이 다 혜진이를 떠났어요. 저도 그 뒤로는 혜진이를 만나지 않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소중한 아들의 아내, 착하고 싹싹하다고만 생각했던 며느리의 과거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정말 확실해? 혹시 다른 사람 아닐까? 영희 씨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얼굴이 워낙 예쁘고 특징적이라 절대 착각할 리가 없어요. 혹시 결혼식 사진 있으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갤러리를 넘겨 결혼식 단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영희 씨는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상하네요. 제가 아는 혜진이 친구들은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여기 있는 이 여자분,
저희 미용실 단골 손님인데요. 황미영 씨라고. 혜진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분인데 이상하네요. 아, 맞다. 요즘 인터넷에서 하객 알바 많이 구한다던데. 혹시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객 알바라니. 설마 혜진이가 결혼식에 사람을 사서 부른 건가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식 날 느꼈던 그 어색한 분위기, 금방 사라졌던 하객들이 생각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영희야, 황미영 씨라고 했지? 그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혹시 다음에 미용실 오면 연락해 줄래? 영희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미영 씨가 다음 주에 예약되어 있어요. 그때 여쭤볼게요. 근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마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말끔하고 예의 바른 우리 혜진이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니. 게다가 친구의 남편을 꼬셔서 가정을 파탄낼 뻔했다니. 그리고 결혼식에 알바를 섰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결혼식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영희 씨 말대로 혜진이 친구라고 소개했던 사람들이 서로 거의 대화하지 않았던 것, 식이 끝나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떴던 것, 그리고 혜진이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호가 혜진이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지, 만약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고민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영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미영 씨가 오셨었어요. 연락처 물어봤더니 흔쾌히 알려주셨어요.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번호를 받아 적은 저는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혜진이의 진짜 모습,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닥칠지도 모를 위험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황미영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용실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려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게 나을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에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김순자님이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결혼식 사진에서 봤던 여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자연스럽게 한 평범하게 생긴 여성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미영 씨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미영 씨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영희 언니가 급한 일이라고 해서 왔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에 미영 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혜진이가 시집 올 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친구라서. 미영 씨는 사진을 보더니 당황한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사실 저는 혜진 씨 친구가 아니에요. 그때 하객 알바로 간 거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희 씨의 의심이 맞았던 거예요. 하객 알바. 그 말이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하객 알바라고요? 네. 요즘 인터넷에서 하객이 필요한 사람들이 알바를 많이 구해요. 보통 45만 원 정도 받고 3시간 정도 결혼식장에 있다가 와요. 저도 가끔 주말에 용돈벌이로 하는데 혜진 씨가 인터넷 카페에서 구인 글을 올려서 가게 됐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식에 사람을 사서 부른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날 오셨던 다른 분들도 다? 네, 대부분이요. 신부 측 하객으로 앉았던 사람들 거의 다 알바생들이었어요. 혜진 씨가 단체 카톡방 만들어서 20명 정도 구했던 걸로 기억해요.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진 자리였다니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혹시 혜진이에 대해 더 아는 건 없나요?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알바로만 갔던 거라 혜진 씨 개인적인 사정은 전혀 몰라요. 그날 처음 뵙고 그 뒤로는 연락도 없었어요. 말을 마친 미영 씨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일로 가족분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용돈벌이로 잠깐 가는 거였는데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어 다행이네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저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말한다면 언제,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그리고 혜진이의 다른 과거들. 영희 씨가 말했던 유흥주점과 가정 파탄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일까?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며칠간 고민하다가 결국 미용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영희 씨를 만나 미영 씨와 나눈 대화를 전했더니 영희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사모님, 괜찮으시면 제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이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증거를 찾을 수 있게요. 어떻게 찾을 수 있니? 제 동생 친구가 그 유흥주점 근처에서 일했었거든요. 그 아이가 혜진이를 기억할 거예요. 혹시 잘 얘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부탁할게. 영희야, 정말 고마워. 영희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모님, 저도 예전에 혜진이 때문에 속은 적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다른 분들이 더 상처받기 전에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와 영희 씨는 혜진이의 과거를 파헤쳐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희 씨의 동생 친구를 만나는 약속도 잡았고 혹시 그 유부남의 아내도 만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 저는 아들과 혜진이의 결혼 과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혜진이가 마치 계획된 것처럼 민호에게 접근했던 것은 아닐까? 민호의 직장, 집안 배경, 연봉.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접근한 건 아닐까?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내일 혜진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갈게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 아들, 무슨 반찬 먹고 싶니? 엄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근데 혜진이가 요즘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갖고 싶다고 하네요.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사주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소위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건가요? 결혼할 때도 제법 큰 반지를 했는데 벌써 더 비싼 걸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비싼 거 아니니? 좀 그렇긴 한데 혜진이가 열심히 네일샵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선물해주고 싶어요. 끊고 나서도 아들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혜진이가 네일샵을 운영한다고? 정말 그럴까요? 영희 씨 말로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데 네일샵은 또 언제부터 했다는 건지 의심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혜진이가 운영한다는 네일샵을 찾아가 보기로 한 거죠. 결혼 전에도 한두 번 제 샵에 놀러 오세요라고 했지만 샵 이름과 위치를 정확히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수상했어요. 인터넷에서 혜진 네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남 쪽에 있다고 했으니 그 근처를 둘러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강남은 너무 넓고 네일샵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영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제 동생 친구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내일 점심에 시간 되세요? 그래, 고마워 영희야.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지요. 그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거짓된 행복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영희 씨와 그녀의 동생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증거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진실들을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영희 씨의 동생 친구를 만난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이의 과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웠거든요.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영희 씨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소개를 받고 보니 민지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과거 혜진이와 같은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영희 언니가 상황을 설명해줘서 왔어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지는 처음엔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혜진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혜진이는 2년 전까지 벨라라는 이름으로 저희 가게에서 일했어요.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특히 부유한 중년 남성들을 접대하는데 능숙했어요. 민지의 말에 따르면 혜진이는 단순히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에 그치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여러 부유한 사업가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돈을 뜯어내곤 했고 특히 한 사업가의 경우 거의 가정을 파탄냈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가 분 이름이 박정민 씨였어요. 인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혜진이한테 완전히 빠져서 거의 1년 동안 돈을 퍼주다시피 했어요. 회사 돈까지 빼서 혜진이한테 준 것 같았어요. 그러다 결국 부인이 발견하고 대소동이 났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영희 씨가 말했던 친구 미정이 남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박정민 씨 부인이 미정 씨인가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영희가 이야기해줬어요. 근데 그 미정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미정 언니는 그 일 이후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도 혹시 다른 사람이 같은 피해를 당하는 걸 막을 수 있다면 도와주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 저는 미정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카페에서 만난 미정 씨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민지한테 얘기 들었어요. 정말 많이 놀라셨겠네요. 미정 씨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공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우리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정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남편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항상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미정 씨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정민 씨는 건실한 사업가였고 가정적인 남편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대요.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출장이 잦아지더니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이 다 혜진이한테 간 거였어요. 명품 가방, 시계, 심지어 자동차까지 거의 2억 가까이를 날렸죠. 미정 씨는 우연히 남편의 문자를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혜진이는 남편에게 해외로 함께 도피하자며 회사 돈을 빼돌리게 했고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정신을 차리면서 가까스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남편이 마지막에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고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았죠. 지금은 겨우 회복 중이에요. 미정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진이가 그녀의 남편과 찍은 사진들, 주고받은 문자들, 그리고 금전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모아둔 증거들이에요. 결국 이혼까지는 안 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걸 모아뒀었거든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준 증거 자료들이 담긴 가방이었죠.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아들이 보내준 사진 한 장을 보고 또다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호와 혜진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문자 메시지에는 엄마 혜진이가 요리 배워서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줬어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가 든 가방을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민호에게서 걱정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갑자기 300만 원을 달라고 하네요. 급하게 필요하대요. 근데 왜 필요한지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하대? 네일샵 운영하면 수입이 있을 텐데. 그게 샵이 요즘 잘 안 된대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제가 한번 샵에 가보려고 했더니 자꾸 다른 얘기로 돌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네일샵이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러웠으니까요. 민호야, 엄마가 내일 너희 집에 좀 가봐도 될까? 혜진이가 없을 때 잠깐만.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동의했습니다. 혜진이는 내일 오후에 미팅이 있다고 했대요. 다음 날 아들 집에 가서 민호와 함께 혜진이의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네일샵 관련 서류는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여러 개의 대출 서류와 고액의 신용카드 청구서들이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호 몰래 민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흔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사실은 혜진이에 대해 알아본 게 있어. 떨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알아낸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객 알바부터 시작해서 유흥주점에서 일한 이야기, 미정 씨 남편과의 일까지 모든 것을 다요. 처음에 민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며 제 말을 부정했죠.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혜진이를 그렇게 의심하다니.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증거들, 특히 미정 씨가 준 자료들을 보여주자 민호의 얼굴에서 점차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혜진이가 미정 씨 남편과 찍은 사진들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혜진이가... 아들이 흐느끼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꼭 안아주었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민호는 한참을 울다가 마음을 다잡는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만약 더 늦었다면... 그날 저녁 민호는 혜진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그녀를 직접 대면하겠다고 했죠. 저는 아들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는 아래층 카페에서 기다릴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의 아파트 바로 아래 카페에 앉아서 위층에서 벌어질 일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혜진이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모든 것을 부인할까? 아니면 뉘우칠까?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위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달려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라와 주세요. 혜진이가 다 인정했어요. 그 말을 듣고 급히 올라가 보니 민호는 소파에 무력하게 앉아 있었고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이미 나가버린 상태였어요. 아들, 괜찮아? 민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떤 결의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내일 바로 이혼 절차를 밟을 거예요. 혜진이가 다 인정했어요. 하객알바부터 시작해서 네일샵도 없고 박정민 씨와의 관계도 다요. 처음부터 저한테 접근한 것도 계획적이었대요.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가슴이 미어지는 그 순간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들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그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어린 시절 사용하던 방에 누워 민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저는 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될 테지만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고 아들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음 날부터 시작될 힘든 이혼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부터 우리 모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한동안 저희 집에서 지냈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아들을 보며 그 모습이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어요. 혜진이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가도 막상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오자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오히려 민호가 자신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더군요. 엄마, 믿을 수가 없어요. 혜진이가 저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는 거짓 증언까지 확보했대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정 씨가 준 증거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걱정 마. 아들, 우리한테는 혜진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잖아. 하지만 법정 다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악했습니다. 혜진이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며 언론에까지 제보를 했고 민호는 사내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몇 직장 동료들은 민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심지어 상사는 회사 이미지를 위해 잠시 휴직을 고려해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모두 저를 범죄자 취급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미정 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미정 씨도 기꺼이 나서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도 같은 피해자예요. 혜진이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잘 알아요. 법정에 서서 진실을 말할게요. 미정 씨뿐만 아니라 영희 씨와 민지도 증인으로 나서주었습니다. 그들의 증언과 함께 혜진이가 미정 씨의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그녀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하객 알바로 참석했던 미영 씨가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혜진이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하객 알바를 구했던 내역까지 제출했고 그것이 혜진이의 거짓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적 공방은 약 8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민호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안에 떨었죠. 가장 힘든 건 변호사비와 소송 비용이 점점 불어나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 이러다 제가 파산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가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들, 우리가 진실을 알잖아. 끝까지 이겨내자. 엄마가 있잖아. 결국 법원은 혜진이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오히려 그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호는 혜진이에게 어떤 재산도 넘기지 않았고 법적으로 완전히 끝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에도 민호는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특히 여성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서 회사에서 여직원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혜진이를 어떻게 못 알아봤을까요? 너무 바보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혜진이가 너무 교묘하게 속였던 거지. 네가 순수하고 믿음이 깊은 것뿐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법적 문제가 해결된 후 회사에서도 그를 의심하던 시선이 사라졌고 오히려 부당한 상황에서도 굳건히 버텨낸 것에
동료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어요. 특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혜진이의 과거와 범행 수법이 지역 신문에 보도되면서 민호의 결백함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민호는 점차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그동안 미뤄뒀던 프로젝트에 다시 열정을 쏟았고 오랫동안 중단했던 테니스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코트에 나가 땀을 흘리고 돌아오면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등산 가려고요. 예전에 자주 갔던 북한산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민호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산은 혜진이를 만나기 전 민호가 가장 좋아했던 취미였거든요. 혜진이가 산은 더럽고 벌레가 많다며 싫어해서 포기했던 활동이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한다니 기뻤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민호는 드디어 자신만의 집을 구해 독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그 결정을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아들이 진정한 치유를 위해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혜진이한테 속아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사하는 날 민호는 저를 꼭 안아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지만 최대한 밝게 웃어주려 노력했어요. 아들아, 엄마는 너만 잘 지내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 과거는 다 잊고 새 출발하자. 새 집에서의 민호는 더욱 성숙해 보였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말마다 찾아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요리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이제 저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물론 아직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 하루하루 더 나아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이제 민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든 것 같아요.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도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객 알바를 부르고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과거를 숨긴 혜진이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것이 아들을 더 큰 불행에서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들은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인생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진정한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치 않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로서의 제 직감이 아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작은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나갈 것입니다. 진실은 늘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말이죠.